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또 추가 상승 전개 중입니다. 급등 패턴 영역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코스피가 조금 코스닥보다 뒤처지긴 했지만 60주선 돌파하고 요 추세를 바꾸는 과정을 충실히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여기서 올라봤자 뭐 한 20포인트 정도? 많이 올라야 30%, 30포인트, 그러니까 3%. 코스피는 여기서 변동성 범위까지 가면 그래도 한 150포인트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유동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유리한 건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이 한 10만 주, 20만 주만 들어와도 준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여전히 이제 뭐 큰 수익 기다리다가 먹는 건 이거고, 뭐 단기적으로 사실 대응하는 건 대형주가 맞지 않나.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반대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를 한다? 뭐 만약에 나중에 푹 떨어져서 간다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특정 주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인위적인 게 없을 거다. 인위적인 흐름이 없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 분위기나 뭐 배경, 환경,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카오스적인 상태. 그래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예측할 수 없는. 그러면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이란 게 이 확률을 높여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방향 잡으면 올라간다 하는데 이런 사람도 완전 거짓말입니다. 올라가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기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데. 물론 지나고 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중소형주들은 이런 거기 때문에 쌀 때 사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반응이 오면 터는 게 맞을 거고. 그래서 사실 중장기 대응은 중소형주에서 있어야 되고 단기 대응은 대형주에서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가 안전하니까 묻어두고. 근데 그게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형주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가는데 이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니까 안타깝게도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씩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한층 더 우리가 좀 더 한층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고 나를 객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없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냐면 영신금속인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짜증도 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우리는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아주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서 사 가지고 책임져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모릅니다. 진짜 나 이거 지금 추천한 거 아니고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추천했고 난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가격 얘기하겠습니다. 3,000원 위에서 산 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전 모릅니다. 모르고 뭐 나중에 4,000원, 5,000원 사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모르고 이제 이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저는 뒤에 뭐 3,000원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나중에 이제 떨어지니까 뭐 제 욕을 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EV 첨단 소재.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하에서 산 건 모르겠지만 그 이상에서 산 건 모릅니다. 여러분들 책임. 저한테 묻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영신금속은 그것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마지막으로 언급하자면 지금 현대차가 이거는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뭐 특정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샀습니다. 이게 근데 기미가 슬슬 보입니다. 16만 주면
전체 주식 1%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이 작은 종목에? 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냥 제 예상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이제 최근 뉴스를 보면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 공장을 짓습니다. 여기 뭐 현대차가 국내 공장 유턴 의미하는 거 어쩌고.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2030년에 364만 대 중에서 절반인 151만 대를 국내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 근데 이 생산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화성입니다. 자,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잠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아차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기아차 공장이. 그래서 아마도 이 부지에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위치가 보시면 현대차 무게 중심이 울산에 있다가 이제 경기도권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좀 안타까운 일인데 힘쓰는 일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다 쳐도 연구 개발은 그래도 한국인들이 연구 개발 쪽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국인의 유전자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외모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하급이고 그리고 성격 진짜 뭐 중국인들 뭐라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머리도 아주 그 나쁜 쪽으로 얕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발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연구개발 쪽에는 확실히 외국보다 나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연구개발을 국내에서 하는데 출퇴근이 안 되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오더라. 그래서 그 한계가 요 경기 남부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천안 일부 뭐 KTX 타고 갈 수 있는데 차로 출퇴근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싫은데 뭐 연봉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자유 출퇴근제를 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를 하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뭐 저 밑에 쪽에 있다. 그러면 연구개발 쪽에서 포기를 할 겁니다. 아마 더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옮겨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생산은 점점 자동화되고 있어서 그 일하실 분들이 덜 필요한데 연구개발은 점점 더 많은 수요를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뭐 AI 쪽 같은 경우는 한 발 늦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 그래서 무게중심이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 무게중심이 이제 울산에서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오는데 영신금속이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볼 때 어디 이쯤 있는 것 같은데 4시간 10분 걸립니다. 밤에 차 안 막힐 때 해도 울산 공장까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16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영신금속 3공장 그러니까 전동화 신공장이 18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이건 뭐 이제 핵심 협력사로 부상하고 도약하는 1, 2년만 있으면 2025년에 완공이니까 뭐 부지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부지에 짓는 거니까 그리고 용신금속도 아마 올해 안에 이게 완공이 될 거고 그럼 이제 핵심 계열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핵심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뭐 600, 500, 600? 뭐 말이 됩니까 이게? 공장 3개나 있고 그리고 영신금속이 만드는 패스너가 엔진 쪽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엔진 쪽보다는 차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더라도
계속 필요한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사시는 거야 뭐 괜찮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괜찮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사에서 물리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저 모릅니다. 모르니까 앞으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영신금속 팔고 나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 팔았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당분간 없고 질문을 하시더라도 제가 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실 저는 좀 쾌감이 있는 게 언젠가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좋아지니까. 근데 코스닥이 좋으니까 빨리 반응이 오지 않을까. 거기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중앙 DNM 언급을 하면서 중앙 DNM이 여기서 이렇게 훅 빠졌다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앙 DNM과 같은 최근의 패턴들 요게 연상이 돼가지고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게 투자로 생각을 하셨으면 뭐 지금 아니네 이 정도로 약간 실망을 하시고 마시겠지만 이걸 매매로 보셨다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거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로 기반을 잡으시려면 큰 수익이 한번 나야 되는데 큰 수익 한번 아니고 자잘하게 과자 부스러기 먹듯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거래소로 다 나갑니다. 그 거래세 저번에 언급해 드렸지만 거래세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한 번 매매를 하면 연간 한 60% 정도 수익이 나야 본전입니다. 예.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 하더라도 로또 복권 당첨자도 나오는데 800만 분의 1. 뭐 1000만 주식 투자 중에 한 명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그냥 우리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해야 되고 이제 뭐 지금 사서 뭐 비쌀 때까지 모릅니다. 저 이제 진짜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예, 끝. 이제 몰라. 저 팔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가서 뭐 네가 좋다고 했잖아. 이런 거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사상 최대가 아닙니다. 시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수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장만 꺾이면 이제 100%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시장이 언제 꺾일지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시장이 버틸 것 같아서 일단 그 이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눌림.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선주. 오늘은 요거 한번 조선 기자재하고 조선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에 힘을 얻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대미포조선.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은 유일한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실적만 나오면 괜찮아질 텐데 왜 실적이 돌아서지 못하느냐라고 보면 신조선가의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을 맞출 만한 그런 조선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었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신조선가 쳐보면 예. 크락슨 신조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157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쭉 계속 오릅니다. 그럼 한창 나빴을 때 생각해 보면 한 134 정도 이 지수가 여기에 있다가 왜 반영이 안 돼? 이게 1년 전 최근 거 여기 망했나? 예, 잠시 아닌데 최근 데이터가 최근 데이터 있습니다. 예, 2월까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130보다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조선가가 2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중국 쪽 조선가를 보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잘 만들 수 있는 뭐 벌크선 쉬운 거 이런 선박 종류는 잘 안 올라가고 이제 LNG라든지 좀 특수한 선박들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범용 선박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좀 영향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면 아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돼야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이 설명이 될 텐데 한창 이제 분위기 좋았을 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랑 지금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거라는 것과는 많이 틀립니다. 세 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 거에서 두 개가 된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두 개가 아니라 다시 세 개가 될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진 상태. 그러면 현재 주가가 뭐 적정한 수준이다. 흑자를 내더라도 분기당 한 1,000억 이상 흑자를 내야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조선주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조선주들의 어떤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결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주식수가 이거는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주식수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인데 그리고 다양한 자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 다양한 자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전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이제 1분기 LNG선 점유율이 90%인데 이걸 기반으로 보면 LNG선 건조를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주 전반에 걸친 반등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 주식수가 늘어난 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요 발행 주식수가 어쨌든 분할해서 계속 똑같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선주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합조선 그러니까 지주사를 투자하는 게 낫겠다. 요런 부분도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한 2억 5천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니까. 그래서 아까 현대미포조선의 주식이 늘어나지 않은 것보다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 더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럼 삼성중공업이 어떨 것 같은지 보면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0원이 됐기 때문에 뭐 이 액면 5,000원이 예전과 다른
큰 의미는 없지만 유상증자가 보통 5,000원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이하로 간다는 건 가격적으로 이제 팔 사람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유상증자를 받아서 5천 몇백 원을 받아서 4천 몇백 원을 던지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돈이 급하면 던지겠지만 예,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보면 매도세가 확연히 약해지는 가격대가 이 5,000원입니다. 5,000원 이하는 매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6,000원을 넘어서면 이 안에 유상증자 받았던 쪽에서 아유 본전 찾고 다른 종목 가야지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요게 또 저항으로 작용하고 예, 그래서 박스권이 예상이 되는데 올해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 보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왜 적자를 받느냐 그러면 해양 플랜트의 영향이 큽니다. 해양 플랜트의 영향이 어떻게 크냐면 저도 이제 태양광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절실히 느끼는데 자, 이 설계, 이 도면 설계 관련해서 이게 너무 정확하다. 그럼 뒤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고 또 맡아서 또 해주시는 분이 금방 또 잘하게 됐고 그리고 뭐 좋은 업체를 만나가지고 기술도 전수받고 그리고 이 감리업을 이제 감리 계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감리도 하고 요 검수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많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시공을 하는 부분은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 전에 거 보니까 도면 설계가 엉망입니다. 엉망이니까 뭐 대충 현장의 어떤 힘으로 그냥 땜빵을 합니다.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 역량이 커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요 상태입니다. 도면 설계부터 정확하고 예, 아니 이 조선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는 이런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설계를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안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서 붙여 나가고 또 붙여 나가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설계 대충 합니다. 그러면 안에 이거 설계 잘못했네? 다 뜯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또 다 뜯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뭐 공기 못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해양 플랜트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다. 근데 한국인 특성상 해양 플랜트는 제가 봤을 때 일본이 잘할 것 같은데 설계를 워낙 꼼꼼하게 하니까. 근데 조선은 어떠냐면 뭐 배 만들다가 뜯어 고치고 해서 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배가 보통 한 10척 이렇게 발주가 됩니다. 이거 할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현장의 어떤 이 역량으로 다음번 만들 때는 속도가 많이 붙습니다. 빨리 만들고. 그래서 조선의 특성상 설계가 약해도 뭐 여러 척만 인수하면 한 척 인수하면 한 척을 발주받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척을 발주받았을 때 문제가 없더라. 해양 플랜트는 설계 역량이 없으면 큰일 나더라. 이걸 삼성중공업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이제 안 할래요라고 하는 게 좋은데 아직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FLNG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과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 8억 8천만 주입니다. 이 8억 8천만 주의 주식을 다 걷어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조선업의 어떤 실적 전망을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나중에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난다 해도 뭐 후하게 줘서 적정 주가가 7조 원입니다. 3년 후에 한 40% 정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이 맞았을 때 40% 오르는데 이 실적이 영원할 거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향후 자산 가치에 맞춰지는데 현재 5조 원 정도니까 3년 뒤가 되더라도 주가가 오를 만한 동기가 없을 수 있겠네.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더 그렇고 매물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한국
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에 비해서 떨어진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범선이 많으니까 범용 선박이 한국조선해양이 더 낫지 않냐. 요렇게 이제 관점이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태광. 네, 태광. 예, 이게 조선기자재 쪽이고,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유상증자를 안 했기 때문에 조선주에 비해서는 괜찮다. 이건 한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예, 장기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고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예, 코로나19 전후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매출도 불고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장기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한 흐름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도 우리 성강밴드. 네, 성광밴드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입니다. 무차익 경영하고 있고 실적도 부침이 있었지만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성광밴드가 어느 정도 이 밸류 체인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있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중간을 할 거고 작년 말에 이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고 떨어지면 큰 시세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시세 나고 떨어지면 단기간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근데 60주선 지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 좋은 흐름이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예, 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흐름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 한 조선 전체에 어떤 바람이 불면 여기서 지지가 되고 바람이 불면 예, 괜찮을 수 있겠다. 다만 이것도 한 몇 달이 더 필요한.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은 좋은 상태에서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